연습 문제 7번에서 우리가 Analyze Potential Performance Issue라는 우리가 연습 문제 7번을 보시면 우리가 뭐 프로그램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연습 문제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여러분이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더 파악이 된 다음에 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제 얘기를 듣고 연습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뭐 카피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면 되고,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Analyze the Suggest Improvement. 그래서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체크를 해봤더니 어떤 부분을 개선해라 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겠죠. 그 제안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임프루브먼트.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 인스펙터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소스를 쫙 보고서 그냥 스태틱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문제 있을 수 있어. 이거 분명히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걸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바 플레이스라는 건 뭐라고 했죠? 해당 프로그램을 실제 런하면서 실제 돌리면서 체크하는 거죠. 런타임 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체크하는 것만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CI에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코드 인스펙터 툴이 SCI니까 아마 이게 아바 프로그램 할 때도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서티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서티에도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펙션 이름은 여기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 베리언트, 즉 체크할 요소들을 결정하는 게 체크 베리언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셋은 체크할 대상, 타겟을 결정하는 거고, 인스펙션은 체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A400 RE PREF 자기 번호로 해서 생성을 하면 되는 거죠. 디스크립션은 여러분 넣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체크할 오브젝트를 넣는 거죠. 그죠? 체크할 오브젝트. 아마 교재에서는 우리가 체크할 프로그램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죠? 체크할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카피한 프로그램, 그 카피한 프로그램을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카피하지를 않았으니까, 뭐 예를 들면 H400 언더바 OPT OSQL T1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카피할 프로그램을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카피하기 전, 그래서 카피하기 전 프로그램을 넣고요. 그다음에 체크 베리언트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로컬이라는 게 있고 눌러보시면 글로벌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글로벌 체크 베리언트 중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DB라는 걸 사용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DB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뭘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퍼포먼스에 이슈가 발생할 만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고 우리가 실행을 누르면 분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다가 여러분이 우리가 데이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졸트에 가보시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워닝 인포메이션 차례대로 봐야겠죠. 에러부터 먼저 살펴보고 에러가 다 해결되면 워닝 인포메이션. 그래서 에러라는 건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두 개가 있네요.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가 생길 만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봤더니 홀 엔트리를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루프문 안에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을 처리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폴 엔트리라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죄송해요. for entry가 아니라 여기네요. select all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죠.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select all을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죠? select all을 쓰고 있는 게 어딘지 이걸 좀 가까이 옮겨야겠어요, 여러분. 그죠? 저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여기네요. 그럼 보면 여기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select all을 해가지고 해당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컬럼들 다 갖고 온 거죠. all이니까 다 갖고 왔는데 그 중에 8.3%만 쓰고 있더라. 그럼 결국 컬럼이 만약에 100개였으면 8개 쓰고 92개는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지. 갖고 오기만 하고. 그죠? 완전 이슈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어디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 부분이더라. 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 select all에서 S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select all은 누가 봐도 컬럼을 다 갖고 와서 8%밖에 안 써. 나머지 92%는 다 갖고 와서 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한테 일만 시켜놓고 안 쓰는 거지. 그죠? 아까 예를 들면 뭐예요? 친구한테 마트에서 뭐 사오라고 시켜놓고 사온 거 중에 8개만 쓰고 나머지 92개는 쓰지도 않고 다 유효기간 지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돈 낭비, 시간 낭비, 다 낭비죠. 그죠?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선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Search Database Operation in Loop. 그래서 우리가 루프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하는 게 있더라. 이것도 항상 심각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어디니? 거기가 어디니? 봤더니 네스티드 루프야. 네스티드 루프. 그 부분이 어디니? 해서 봤더니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가보면 우리가 select and select, nested loop 어디니? 그게 봤더니 select 문 안에서 and select 결국 여기가 여기죠. 여기가 nested select인 거예요. 그죠? select 문 안에서 또 다시 select를 하고 있어.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완전히 느껴야겠죠. 셀렉트 루프를 해결했으면 당연히 이슈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풀어드리진 않았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 다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렇게 확인했다. 고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고치는 것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절차를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러한 스타일로다가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SAT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코드 인스펙터는 우리가 스태틱한 체크를 하는 거고, 그죠? 스태틱한 체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런타임 체크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SAT에 와서 여러분이 체크할 프로그램명 집어넣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런타임 시 체크는 여러분이 앞서 했던 연습 문제에 여러분이 템플릿, 솔루션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한 다음에 여러분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가 더 합리적이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7번에 있는 그죠? 영역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이네요. 템플릿을 카피하고 여러분이 복사한 프로그램을 이해해라. 그래서 소스를 쫙 봐야지 이해를 했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취득하는구나 이해를 했어. 그러면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물론 코드 인스펙터를 통하기 전에 여러분 눈으로다가 발견할 수도 있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프로그램 소스가 길다 보면 눈으로 다 체크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지. 프로그램이 뭐 한 40줄, 50줄 되면 아이 체크가 가능해.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커지면 아이 체크는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뭘 체크해요? 퍼포먼스 이슈를 체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퍼포먼스 이슈는 런타임이가 아니라 스태틱하게 코드 레벨에 체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개선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런타임 어널리시스 SAT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그죠?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구현한 다음에,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안 좋은 방식에 대한 솔루션이고, 여러분이 솔루션 only는 여러분이 개선을 할 거잖아. 그럼 이 개선했을 때, 실행했을 때 결과랑 개선 전의 소스를 실행했을 때 결과를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얼마큼 더 개선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게 이번 연습 문제가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차피 내용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 문제는 이번에는 완벽히 정답까지 풀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연습 문제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레슨 4에 있는 우리가 가이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약간 좀 유추하기가 좀 어렵죠. 퍼포먼스에 대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된 좀 가이드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내용을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내가 현재 하나밖에 없는, 즉 개발 장비 요 하나만 있는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회사에 가시면 보통 회사는 시스템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죠. 개발 장비에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품질 장비에다 이관을 한 다음에 품질 장비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운영 장비에 이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뎁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개발 장비에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냥 프로그래머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테스트한 데이터만 있지 실제 데이터, 고객이 실제로 주문하고 취소하고 실제로다가 현실 세계에서 반영된 실제 데이터는 다 프로덕에 있는 거죠. 똑같이 여기도 T1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도 T1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약 테이블이 있으면 이 예약 테이블에는 건수가 대략 한 10,000개, 테스트용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운영계 시스템은 정말 데이터가 막 10억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매일마다 주문이 들어오고 매일마다 발생하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는 겁니다. 비교되지가 않게 많은 거죠.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퍼포먼스 이슈는 개발 장비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테스트해야 진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프로덕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곳은 어디서요? 개발 장비에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한 내용을 저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 이제 그러다 봤더니 1번 우리가 개발 장비에서 우리가 스태틱한 코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앞서 보셨던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또는 런타임 어널리시스 이런 걸 통해서 뭐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툴들이 우리가 ATC라는 거 또는 코드 인스펙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행한 체크는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가 아닌 순수하게 코드 레벨에, 그렇죠? 순수하게 코드 레벨에 이제 체크를 수행한 거죠.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소스 레벨에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체크는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는 10,000건의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는 10억 건의 데이터가 있어.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입원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SQL 모니터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 장비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발 장비에서 분석한 코드 레벨의 체크와 운영 장비에서 분석한 데이터 레벨의 체크를,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처음에 이제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된 툴이 이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oritize Worklist라고 해서 우리가 SWLT라는 이 툴, 여기가 SWLT죠. 이 SWLT라는 이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발 장비에서 발생한 코드 레벨의 체크, 그 다음에 운영 장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레벨의 체크를 모아서 두 개를 엮어서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에서 이제 시작된 거다라는 걸 알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SQL 모니터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SQL 모니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운영 장비에서, 그죠? 운영 장비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런타임 정보를 추출해내는 거죠. SQL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SQL 모니터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SAP 시스템 또는 뭐 현재 트랜잭션들,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의 우리가 SQL에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프로파일들을 여러분이 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을 수가 있다. 여기서 보시면 퍼포먼스에 관련된 정보, 특히 누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퍼포먼스에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퍼포먼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게더링 된 거는 fully transparent한, 그죠? 프로덕션 환경에서 개발 장비가 아니야. 그래서 운영 장비에서 실행되어진 모든 SQL문에 대한, 그죠? 모든 SQL문에 대한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취득하는 SQL 모니터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스위치온 하느냐? 얘가 이제 항상 켜져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데이터를 게더링 한다는 건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항상 켜놓는다는 건 넌센스인 거죠. 그것도 운영 장비에서. 여러분이 SQL 모니터를 우리가 스위치 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SQL 모니터가 과거에는 여러분이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우리가 ABAP 커널 레벨로다가 이 SQL 모니터가 하는 게 내려갔다는 얘기인데 ABAP 커널 레벨로다가 이 기능이 내려갔다는 건 이제 속도가, 즉 SAP 운영 시스템의 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최적화된 곳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기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로그를 한다는 거죠. 동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로그를 남겨야, 정확히 남겨야 그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로그 남기는 행위와 SAP의 스탠다드 트랜잭션이 흘러가는 거는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어싱크로너스 방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분리되어져 있고 커널 레벨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모은 데이터, 그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은 데이터를 즉 배치잡을 통해서 특정 테이블로다가 여러분 밀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그냥 로그만 잘 쌓아놓은 것 뿐이야. 어디에 쌓아놨는지 여러분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몰라. 그래서 어디인가 로그를 잘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로그를 우리가 배치잡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테이블로다 이렇게 민다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죠? 그거는 뭐
회사마다 다 틀린 거죠. 우리 회사는 그 데이터를 뭐 하루에 한 번씩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모아놓을 거야. 또는 뭐 보름에 한 번씩 모아놓을 거야. 그럼 회사 이제 전략마다 틀린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분이 SQL 모니터라는 트랜잭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쌓여져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근반으로다가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 프로세스 안에다가 워크 프로세스의 커널 레벨 안에다가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뭔가를 셀렉트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인서트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뭔가 SQL문에 관련된 뭔가를 하게 되면 비동기 방식으로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쌓아놓는다는 거죠. 그죠? 비동기 방식으로 쌓아놔. 그러니까 이쪽이 흘러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지. 비동기 방식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데이터를 우리가 배치잡을 걸어서 그죠?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뭐 이틀에 한 번. 그래서 배치잡을 걸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그냥 우리가 SQL M 테이블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죠? 중요하진 않고 모아둔다는 거죠. 여기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근간으로다가 여러분이 SQL 모니터라는 트랜잭션 코드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SQL 모니터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SQLM이라는 트랜잭션 코드에서 유사하죠. 우리가 all 서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즉 SQL문이 발생하는 것 모두 다 로그를 남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elect 서버를 통해서 특정 서버에 대해서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얘를 통해서 데이터를 남겨놓고 남겨놓은 데이터를 뭐 하루 동안 운영하다가 또는 일주일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deactivate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로고를 안 남기게 되겠죠. 그렇죠? 로고를 남기지 않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로고가 남았으면 로고 남은 걸 우리가 백그라운드 잡을 통해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쌓아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잡은 우리가 처리할 건 아니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이제 베이시스라는 업무를 즉 롤을 가진 사람이 이 데이터를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씩 또는 이틀에 한 번씩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나 우리가 스냅샷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테이블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QL 모니터, 즉 트랜잭션 코드가 SQLM을 통해서 여러분이 테이블에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SQL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SQL 모니터 스냅샷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익스포팅을 할 수가 있다. 뭐 외부로다가 보낼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 안으로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 뭐예요? 특정 기간에 발생한 모든 것을 이미지를 이렇게 떠는 거죠. 그렇죠? 스냅샷.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한 모든 이력에 대한 스냅샷을 떠놓고 그 스냅샷 내용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부로다가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포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 볼륨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냅샷을 처리할 때, 즉 스냅샷을 만들 때에 우리가 뭐 중복된 데이터는 지우고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한 뭐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양쪽에 모인 거죠. 코드 인스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 그 다음에 SQL 모니터를 통해서 운영 장비에서 데이터가 쌓인 것들을 우리가 스냅샷으로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그죠?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SQLM이라는 트랜잭션 코드가 있고요. SQLM이라는 트랜잭션 코드에 오시면 우리가 우리 회사의 SAP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SQL문에 관련된 모든 이력을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all 서버라는 걸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정 select 서버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 세대라고 하면 세대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뜰지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냅샷. 여기 있는 매니지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로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냅샷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여러분 운영 장비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SQL에 대한 모든 이력 데이터는 프로덕에서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스냅샷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프로덕에서 만든 스냅샷과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장비에서 이루어진 코드 체크를 두 개를 모아서 우리가 한 방에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어디다? 그래서 아까 SWLT라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뭐 지금 아시면 되는 거니까 SWLT라는 트랜잭션 코드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방에 할 수 있다.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것들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은 SQLMD, 그래서 우리가 /n SQLMD라고 해서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이 스냅샷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QL 모니터 디스플레이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 스냅샷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회사에 있는 스냅샷을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있는 스냅샷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모두 트레이스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아까 설명을 드렸었군요. 스냅샷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모으게 되면 우리가 SQL 퍼포먼스 튜닝 워크리스트라는 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QL 모니터, 좀 전에 보셨던 SQL 모니터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우리가 SQL에 대한 프로파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TC, ABAP 텍스트 칵핏이라는 거를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분석한 정적인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발생한 프로파일은 SQL 프로파일인데, 그죠?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거죠. 근데 말은 여기는 거창하죠. Which business process should be optimized?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최적화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ABAP 텍스트 칵핏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연결되어지는 프로그램의 ABAP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렇죠? 요거는 데이터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코드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SWLT라는 우리가 SQL 퍼포먼스 워크리스트라는 툴을 통해서 두 내용을 모아서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보는 툴이 SWLT라는 툴이고, 그죠? 여러분이 SWLT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정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슈가 될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 그냥 당연히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걸 우리가 토탈 타임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중심으로다가 정렬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따닥 해보면 이 왼쪽에는 운영 장비에서 모은 데이터 중심으로다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개발 장비에서 코드 레벨로다가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쪽에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코드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하나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문제인지,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건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SQL 모니터에 있는 SQL 모니터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와 코드 레벨에서 체크한 ATC에 대한 코드 레벨에 체크한 데이터를 이렇게 한눈에 모아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개발 장비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때 운영 장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메커니즘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으로다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 내용은 우리가 몇 번이냐면 연습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8번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보면 Perform a Structured SQL Performance Analysis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배운 내용들을 우리가 통합적으로다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연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자력으로다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정리를 살짝 해서 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독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이제 SAP 하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당연히 개선이 되는데, SAP 하나가 되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코드를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고쳤겠죠. 그죠? 그런 걸 고친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속도가 생각만큼 안 나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런타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다 분석을 해도 결국 실제 운영계에서 그죠? 개발자가 데이터를 체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엔드 유저들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눌러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SQL 모니터에서 운영 장비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프로파일을 다 이미지화해서 즉 스냅샷을 만들어서 해당 스냅샷과 코드 인스펙터를 통해서 분석되어진 코드 레벨의 체크사항을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걸 하는 데가 어디다? SWLT에서 할 수 있다. 그럼 그 SWLT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배운 게 우리가 연습 문제 8번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8번은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다 해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해본 거와 선생님이 진행한 내용을 이제 매핑할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